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언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집도 일이 좀 있었는데요. 새언니란 사람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치면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날 사건은 아빠가 회사에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는 바람에 엄마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집밥만 하는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둘이 꽤 분위기 좋은 파스타 집에서 와인도 한 잔씩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는 평생토록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지라 친구도 많지 않았기에 가끔 저와 데이트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날도 기분이 좋아진 엄마가 평소보다 와인을 조금 더 마셨지만 저는 딱히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엄마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디라고? 우리 집? 나 지금 외출 중이라 집에 없는데 어쩌지?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냐고? 라고 묻던 엄마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새언니에게 전화가 온 모양이었어요. 근데 말이다. 내가 오랜만에 네 시누이랑 같이 밥 먹으러 나왔거든.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지? 뭐? 그냥 기다린다고? 근데 진수도 같이 온 거니? 아, 진수는 오늘 야근이라고? 그럼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던지. 저기 비밀번호가 엄마가 새언니에게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참 좋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는데요. 엄마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져 있었거든요. 엄마, 새언니 집에 왔대?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왜 온 건지 모르겠다. 얼른 먹고 들어가 보자. 엄마, 그냥 가라고 하지 그랬어. 언니가 미리 연락하고 온 것도 아닌데. 네 새언니 성격 몰라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냥 가라는 뉘앙스로 말을 꺼냈는데 바로 정색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하잖니. 괜시레 부딪혀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엄마가 급히 남은 음식과 와인을 마시고는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우리는 집으로 출발을 했고 엄마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혹시 밥은 먹은 거니? 갈 때 뭐라도 사갈까? 외출하느라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면이나 끓여달라고? 그래도 라면 가지고 되겠니? 괜찮다고? 그래 그럼 라면 사가지고 가마. 엄마가 심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 네 새언니가 라면이나 끓여달라잖니. 라면? 하긴 새언니는 엄마가 해주는 밥 원래 잘 안 먹잖아. 라며 제가 삐씩 웃고 말았는데요. 우리 새언니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거든요. 새언니는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을 잘 먹지 않았어요. 첫 인사를 오던 날에도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내내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새언니 말로는 본인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도 새언니는 우리 집에 오면 여전히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새언니가 집에 오는 걸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거실에 혼자 앉아서 본인이 준비해온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걸 먹곤 했거든요. 우리 오빠는 지방 국립대를 나왔지만 새언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그 부분에 있어 자신이 우리 오빠보다 우위에 있다는 듯이 항상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서울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언니는 우리 오빠가 지방대밖에 못 나왔다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아니죠.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거기다 사돈 어르신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며 큰 소리까지 쳤고요. 아마도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 알고 더욱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새언니의 오빠가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새언니가 엄마에게 물었거든요. 어머님은 서울대 졸업하신 아버님이랑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격차 같은 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 학벌이 너무 차이가 나도 부부끼리 대화가 어렵다고 하던데 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해서 저와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는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누군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똑같이 대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문제는 상대방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 대갚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분해서 참지를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약 오빠가 회식을 하다가 전화를 못 받은 채 조금 늦게 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다음날 새언니도 어김없이 전화도 받지 않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새언니 성격이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었기에 혼자 극장에서 시간을 때우다 오빠가 들어온 새벽 1시에 정확히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비해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사건이었기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우리 가족은 되도록이면 새언니와의 만남을 피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새언니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왔었기에 엄마와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새언니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기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허겁지겁 라면을 끓였어요. 저기 혹시 계란도 넣을 거니? 아니요, 그냥 라면만 끓여주세요. 새언니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괜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저기 말이다, 다 끓였는데 김치 좀 꺼내줄까? 아니요, 됐어요. 그냥 물이나 한 잔 주세요. 라며 새언니가 라면을 먹었어요. 언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예요? 무슨 할 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그이가 야근이라고 해서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왔어요. 그럼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언니 우리 집 음식 원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배달이나 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식사하셨다면서요. 미리 연락하고 왔으면 같이 갔을 텐데 아빠도 워크숍 중이시라 가볍게 파스타에 와인 한 잔씩 했어요. 그럼 배달 시킬 걸 그랬네요. 아니요, 됐어요. 이미 다 먹었는걸요. 새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라면을 다 먹고는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쯤이 지났을까요?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빠한테 무슨 일 생겼대? 그때까지 아빠는 워크숍 중이었기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도 손발이 덜덜 떨리지 뭐니? 왜 그러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좀 전에 네 새언니가 오늘도 네 오빠가 늦게 끝난다고 하면서 같이 저녁 먹자고 나한테 전화를 했지 뭐니? 새언니가 엄마한테? 설마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꼭 오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길래 억지로 갔는데 말이야. 말을 하던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엄마,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말이다. 갔더니 집안에 안 싸돈 있지 뭐겠니? 안 싸돈 어르신이? 셋이서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랬나?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손발이 덜덜 떨리는구나. 라며 엄마가 제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지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새언니가 꼭 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기에 엄마가 정말 억지로 새언니 집으로 건너갔던 모양인데요. 우리 집에서 새언니 집까지는 택시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새언니네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새언니가 나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주방을 보니 안 사둔 어르신이 계시더랍니다. 놀란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 사둔 어르신에게 인사를 했다는데요. 안 사둔 어르신이 엄마를 보며 고개만 까딱하더니 본인 할 일만 하더랍니다. 그냥 누가 봐도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더래요. 결국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데요. 어머님은 거기 앉아 계세요. 아니 나도 뭘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어머님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찬바람이 쌩쌩 흐르는 목소리로 새언니가 딱 잘라서 말을 하더랍니다. 결국 엄마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거실 소파에 멍에 앉아 있었다는데요. 잠시 후 새언니가 엄마를 식탁으로 불렀고 엄마가 미안한 마음으로 주방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랍니다.
순간 음식들을 보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데요. 엄마는 그저 새언니와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줄 알고 간 거였는데 상다리가 부러져라 그것도 안 사던 어르신까지 불러서 상을 차려놨으니 엄마가 얼마나 난처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어요. 특히나 우리 엄마 성격이 많이 내성적인 편이라 더욱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엄마가 미안한 듯 안 사던 어르신과 새언니에게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빨리 와서 도왔을 텐데요. 아닙니다. 사돈이 도와줄 게 뭐가 있다고요. 라며 안 사던 어르신이 새언니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상 야릇한 미소를 짓더랍니다. 그리고는 곧 새언니가 가스레인지에 있던 냄비를 들더니 그릇에 담았다는데요. 그 그릇을 엄마 앞에 탁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놓더랍니다. 그 바람에 국물이 엄마 얼굴과 옷에 튀었을 정도였다네요.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엄마가 얼굴에 튄 국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릇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라면이 담겨져 있더랍니다. 놀란 엄마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새언니를 바라봤다는데요. 어머님은 라면 드세요. 우린 여기 요리한 음식에다가 밥 먹을 생각이라서요. 아니 이게 대체? 그럼 맛있게 드세요. 라며 안 사둔 어르신과 새언니가 엄마의 표정을 살피더니 피식 웃더랍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마치 엄마 보란 듯이 말이죠. 그 모습에 엄마는 손발이 다 떨릴 정도였다는데요. 안 사둔 어르신과 새언니가 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급히 일어나서 그곳을 나왔다는데요. 그 와중에도 새언니가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머님, 라면 다 드시고 가야죠. 라고 말이죠. 제게 말을 하는 내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고요. 아니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제가 화를 참지 못한 채 그 즉시 새언니에게 쫓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사돈 어르신은 이미 집에 돌아간 모양인지 새언니 혼자만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불러서 라면 끓여드렸다면서요? 네, 그게 왜요? 그게 뭐라고 이 저녁에 쫓아와서 따지는 거죠? 아니 그럼 언니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나한테 라면 끓여줬잖아요? 그래서 나도 라면 끓여준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그때는 언니가 연락도 없이 와서 우리도 경황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라면 언니가 끓여달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언니 행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가씨, 요즘 세상이 변했어요. 시댁에서 어디 며느리한테 라면을 끓여줘요? 여기저기 다 물어봐요. 그거 엄청 욕먹을 일이에요. 특히나 아가씨 오빠랑 나랑 학벌 차이도 얼마나 나는데 내가 그런 거 다 양보하고 결혼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한테 시어머니가 라면 따위나 끓여준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새언니 어차피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은 먹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미리 연락을 하고 왔으면 우리가 준비를 했을 텐데 언니가 그냥 들이닥친 거고요. 우리 그날 밖에 있다가 급히 들어온 거 언니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난 모르겠고 암튼 내가 시어머니한테 라면이나 얻어먹을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암튼 더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만 돌아가요. 새언니가 저를 억지로 밀다시피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건 뭐 벽에 대고 말을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됐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살다 새언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도 많이 놀란 모양으로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연애할 때는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 나도 요즘 숨 막혀서 죽을 지경이야. 내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사과드릴게. 오빠가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새언니가 직접 사과를 해야지. 안 사둔 어르신까지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오빠,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아빠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 거야.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오빠가 새언니한테 사과를 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새언니가 절대 사과 못한다고 난동까지 부렸다고 하네요. 소심한 엄마는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고요. 하지만 엄마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한동안 알아눕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인이 지금 회사지? 할머니가 웬일이야? 할머니 잘 지내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네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냐? 아까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영 안 좋더구나. 아, 엄마가 충격을 좀 받아서 말이야. 충격? 무슨 충격을 받아? 뭔 일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좀 긴데 나도 아직까지 손발이 떨릴 정도야. 할머니,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할머니 충격받을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말 안 하고 못 베기겠어. 라며 제가 할머니께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가 미처 말을 잊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미친 것을 그냥 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내쫓아버리는 걸. 내가 살다 별꼬라지를 다 보내 그래. 그걸 그냥 두고 봤단 말이야? 지금 아빠도 무지 화나 있어. 화가 나 있으면 뭐해?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 이 할미가 며칠 안으로 올라가마. 라며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며칠 뒤 할머니가 터미널로 오셨고 아빠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빠에게는 제가 새언니의 만행에 대해 대략 말을 했는데요. 우리 말을 듣던 아빠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너무나 막무가내인 새언니 행동에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이 있어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요. 오빠는 굳을 대로 굳은 얼굴로 새언니 옆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가 새언니에게 묻고 있었어요. 네가 억울한 게 뭔지 한번 말해봐라. 아니 며느리가 왔는데 라면을 끓여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구나. 그럼 연락도 안 하고 떡하니 와서는 무작정 들어간다고 한 너는 잘한 거다 그 말인 거지? 네? 그야 시댁인데 뭐가 어때서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이 안 온다고 난리인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럼 내일부터 우리도 연락 안 하고 니들 집에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해도 된다 그 말인 거지?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 요즘 세상에 엄청 욕먹을 일이죠.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너는 괜찮고 시어머니는 안 된다 그 말인 거냐? 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할머님, 화가 난다고 그렇게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셔야죠.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완전 개념 없는 시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시댁 가는 건 성격이 좋아서 가는 거고요. 그럼 며느리한테 라면이나 끓여준 건 완전 잘못된 거죠. 새언니의 입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안사돈까지 불러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 상딸이 부러지게 차려놓고 보란듯이 시어머니한테 라면을 준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며느리가 그릇을 던지다시피 내려놓은 게 잘했다 그 말인 거냐? 전 단지 그날 제가 기분 나빴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느껴보라고 그런 겁니다. 단지 그 이유뿐이었어요. 전 나름 이성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렇구나. 넌 이성적으로 행동한 거구나. 그럼 지금부터 나도 이성적으로 좀 행동해야겠구나. 자, 다들 그만 나오시죠. 라며 할머니가 방을 향해 소리쳤는데요. 방 안에서 당황한 듯한 새언니 가족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언니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나오셨어요. 그중 안사돈 어르신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오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었던 듯 안사돈 어르신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할머니가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새언니 할머님한테 이야기를 다 했다는데요. 새언니나 할머님이 절대 믿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새언니네 부모님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새언니네 할머님에게 단단히 일렀다고 하네요. 암튼 새언니네 가족들이 방 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제가 잠시나마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괜시레 할머니한테 말을 해서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갑자기 두려움마저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제게 거실에 상을 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는 할머니,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상을 펴라는 말이야? 그래, 당장 상 펴라. 그리고 식탁에 있는 음식들 다 날라. 할머니의 표정이 어찌나 무섭게 변해 있던지 제가 급히 내라고 대답하고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시킨 모양인지 부모님의 음식을 꽤 많이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옮기면서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기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음식 세팅이 다 끝나자 할머니가 새언니 가족들에게 밥상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제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주희야, 가서 냄비에 있는 라면 그릇에 덜어서 가지고 와라. 네? 라면? 할머니, 라면은 왜? 넌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결국 제가 쭈뼛쭈뼛거리며 냄비에 있는 라면을 그릇에 덜어서 왔는데요. 라면이 아주 퉁퉁 불어있더라고요. 자, 사돈들한테 한 그릇씩 가져다 드려라. 라는 말을 했기에 제가 조심스레 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만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릇을 빼앗다시피 해서는 밥상 위에 탁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라면 국물이 여기저기 다 튀었기에 새언니 가족들이 벌떡 일어났고 말이죠. 그 순간 할머니가 새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봤냐? 이게 바로 역지사지인 거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가족이 이런 꼴을 당하니 넌 기분이 어떻니? 지금 네 기분 상태를 말해보거라. 네가 역지사지라고 했지 않니? 아니, 사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 완전 막 나가는 집안이네. 너야말로 완전 막 나가는 며느리구나. 난 보다 너 같은 애는 처음이다. 라고 말을 하던 할머니가 새언니 가족들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돈들 의견이 궁금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날 안사돈도 같이 있었다면서요. 안사돈 딸이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시댁에서 우리 딸한테 라면을 줬다고 해서 저도 울컥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럼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네요. 새언니 가족들은 할머니의 귀에 눌린 것인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안사돈 어르신에게 물었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사돈, 잘 들으시죠? 사돈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는 모양인데 제 아들이랑 손녀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건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손자가 지방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어디 내놔도 창피한 아이는 아니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돈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만 졸업한 우리 며느리가 자식들을 훨씬 잘 키운 것 같네요. 적어도 우리 며느리는 자식들 인성은 모자람이 없이 키웠으니까요. 할머니가 새언니 가족들을 노려보며 말했는데요. 새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새언니네 할머님이 갑자기 놀란 듯 외쳤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범이랑 애미가 대학을 나왔다니. 니들 대학 문턱도 못 가봤잖니.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 좀 조용히 좀 해. 새언니가 새언니네 할머니에게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미 쏟아져 나온 말을 주워 담기에는 늦은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 할머니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새언니를 노려보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거냐?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행동을 했어? 더 볼 것도 없다. 우리는 니들 이혼시킬 참이야. 우리 손자도 이미 그러기로 나랑 약속했다. 아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들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안사돈 어르신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우리 손자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쳤을 정도는 돼야 고쳐 쓴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사돈 딸은 도무지 고쳤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우리 손자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말이죠.
이쯤에서 그만 끝내시죠. 그리고 혹시 몰라 지금까지 대화 내용은 모조리 녹음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려우면 이혼 소송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럼 이만들 나가주시죠. 라며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새언니와 새언니 가족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는 우리 부모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돈,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요. 저희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부디 이혼만 안 됩니다. 김서방, 자네 진짜 이혼할 건가? 라며 오빠를 붙잡기도 했지만 오빠도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인지 그 사람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올라오신 뒤 오빠와 한동안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애까지 낳게 되면 이래저래 복잡하니까 빨리 결정을 하라고 말이죠. 결혼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다는데 결혼 후 너무나 변해버린 새언니로 인해 오빠도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인지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결국 그렇게 오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새언니 가족들이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우리 가족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이래저래 소문도 나고 그럴 것 같았던지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결심한 듯 했어요. 그 와중에 새언니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때 새언니가 엄마한테 라면 국물을 튀긴 게 오히려 잘 됐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닌 건 빨리 끝내야 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랍니다. 그 뒤 우리 오빠는 제가 소개해준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기에 새언니와 이혼을 하고 2년쯤 후에 제 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참 사람 인연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우리 오빠를 쭉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워낙 외롭게 자랐다 보니 우리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부러워하곤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오빠를 소개시켜달라고 했기에 제가 소개를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오빠가 밀어냈지만 제 친구가 워낙 착했기에 오빠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해서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언니가 임신까지 해서 집안에 경사가 났고 말이죠. 오빠도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그때 그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할머니께 모든 걸 다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기만 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